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한 주의 마감, 양시장의 지수는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FOMC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면서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이 나홀로 개인이 매수 방어에 나섰는데요. 장중에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코스피는 상승부를 지켜내면서 2772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연일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느새 947선 위에 올라오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명대 위를 올라서면서 이렇게 우려감을 키우고 있고, 이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서 역시 이 또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증시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지금부터 극한 수익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모두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둘러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의 극한 수익을 위해서 항상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익 출두요. 아메거사 전문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한 주의 마감 증시 그래도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의 마지막 FOMC 회의도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있었고, 또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경신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좀 종합해서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계속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FOMC 회의였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023년도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FOMC 회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1000명 이상 지금 확진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다시 3월 달처럼 크게 하락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3월 달에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에 의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하락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계속 상승 흐름으로 만들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증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 증시 S&P 500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추세가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우 그리고 나스닥 전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꺾이기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부양책을 하냐 마냐 그 부분을 놓고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 상방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거시지표겠죠. 최근에 뭐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달러가 계속 약달러 흐름이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워낙 강세가 나오는 국면에서 다시금 환율이 좀 상승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부터 환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더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은 환율이 좀 이제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대형주 위주로 매수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매수를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매수를 해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형주 쪽으로 몰렸던 수급들이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이 또 갑작스럽게 상승해가지고 다시 이제 1,100원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에 좀 이제 환율이 좀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결국에 지금 약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달러가 계속 빠져줘야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의 흐름 그리고 국제유가의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거시지표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결국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차별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다 지금 순환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극한 수익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찍어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에 대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다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부분들 좀 이제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해 봤고요. 자, 저희 이 시간에 또 특별히 짚어드리고 있는 극한 수익 도전주 AS 시간이 있는데요. 극한 수익 도전주의 흐름이 아주 뛰어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ECS가요, 한 주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또 올려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대단한 시세 분출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의 바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의 좀 이제 바람이기도 했던 이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극한 수익에서는 계속 이 코로나와 관련된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2자릿수냐 3자릿수냐 이때부터 저는 사실 500명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가 가면 뭐 3단계, 2.5단계, 3단계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전염병이라는 것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속성이 또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종목들은 다 상승했어요. 뭐 포장재, 뭐 골판지, 뭐 그런 종목들 다 상승했는데 아직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상승한 이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좀 이제 노려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투자 심리가 매수 심리가 그냥 거의 뭐 일관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우르르르 쏠리면 다 같이 또 우르르르 몰리기 때문에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장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ECS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1월 26일자 상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음봉으로 이렇게 달리는 모습도 나오죠. 상한가 치고 음봉, 급등 나오고 음봉, 요 눌림 음봉이 나오고 나서 제가 추천드렸죠. 조금 눌리는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없이 눌렸죠. 하지만 어차피 재료가 살아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난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충분히 상한감 쏘고 그리고 재차 급등 단기간에 89%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순환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상승한다고 여기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목들이 또 스멀스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마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선침을 해놓고 기다리셔야 그래야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가는 것보다 좀 이제 살짝 튀어오른 종목들을 좀 이제 먼저 선침해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야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종목 또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택근무 이 포인트를 딱 짚어주셔서 같은 날에 소개해 주신 전략이 또 있었는데요. 링네트입니다. 링네트는요, 지난 수요일에 상한가 기록 이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링네트도 이 재택근무 관련주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ECS 말씀드릴 때 어차피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은 어차피 차트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슈도 살아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극한 수익 나올 때 종목을 이 다른 테마를 2개 준비하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제 집중. 확신이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재테크 관련된 종목 2개를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ECS가 대장주였고요. 그리고 링네트가 부대장이었습니다. 한번 차트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링네트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이죠. 장대 양봉을 하나 딱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몸통 안에서 노는 요런 딱 상승 패턴에 부합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배열로 나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리더라도 거래량 없이 눌리는 부분이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눌림목 나올 때, 손실 나올 때 종목들 보시면요.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느냐 아니면 거래 없이 빠지느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거래량 없이 빠지면요. 이런 종목들은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이 링네트를 단기간에 급등시켰던 매수 주체들이 아직 이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금슬금 지지받고 올라오다가 결국 상한가 치고 그리고 좋은 흐름 40% 이상의 수익률을 단기간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볼 수 있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테마를 선침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대 양봉 뜨고 이렇게 음봉 들어간 자리. 요즘 급등 종목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요 캔들 패턴 꼭 눈에 익히시고요. 오늘 극한 수익에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요 캔들 패턴, 장대 양봉 뜨고 음봉이 몸통 안에 들어오는 요 패턴 제대로 익히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수익을 또 한번 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의 캔들 패턴 오늘 잘 배워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재택근무 관련주로 ECS를 통해 89%의 수익률을, 링네트 40%대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다음 전략은요. 건설주 관련 전략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전략으로 이 또한 또 선취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남광토건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었죠. 이거는 바로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죠. 사실 이제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 대한 그런 정책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네. 과거에 이제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갈 때 이 수소차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핫했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항상 1월 달은 이 정책주들을 잘 눈여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유니크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란 종목이 수소차 이슈의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이 딱 2018년도에서 2019년, 제가 잘못 말했네요. 20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갈 때 그때 무려 300% 쏴줍니다. 예, 정책주의 힘이죠. 상당히 정책주 강합니다. 그리고 뭐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갈 때 이때 거의 뭐 300% 쏴줍니다. 이거 수소차 정책 이슈 때문에 상승한 것이거든요. 자, 남광토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남광토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정부에서 그 임대주택을 250만 개를 공급한다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반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광토건은 그 중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희 강조드린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장대 양봉 뜨고 이 음봉이든 도전 캔들이든 눌리는 이런 패턴. 지금 이제 ECS도 그렇고요, 링네트도 그렇고, 남광토건도 그렇고,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 뭐라 말씀드렸어요? 상한가 치고 눌리는 자리, 상한가 치고 눌리거나 급등하고 눌리는 그런 자리에서 단기적 변동성, 2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얘도 결국에 거래량 없이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바로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뭐 어제만 하더라도 17% 이상의 변동성이 나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상한가 갖다 눌리는 종목들이 지금 강력한 상승을 보인다는 점 우리 개인 투자분들 꼭 눈여보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한가 한번 치고 눌리는 자리, 몸통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대가.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 눈여보셔야 돼요. 오늘 극한 수익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양봉, 장대 양봉 뜨고 이 몸통 안에 음봉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 상가 치고 눌리는 그런 자리,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보셔야 되고, 지금 수급의 특성이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3월 달에서 4월 달 넘어갈 때 삼성증권의 계좌만 100만 개가 개설됐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왔고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거 좋다 하면 우르르르 다 몰리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가던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그런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눈여보시고요. 항상 급등하고 눌리는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급등하고 눌리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하고 눌릴 때 우리가 잘 체크해서 매수 타이밍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한 수익 도전주 흐름 짚어보면서 추가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종목 고민 해결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채널은 고정!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가 속 시원한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세운 메디칼. 세운 메디칼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 7,800원, 비중 60%입니다. 매수 가격이 7,800원이세요? 네네. 예, 비중은 60%. 이거 굉장히 또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가 중간에 이제 주가가 조금 주춤이면서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보고 들어가셨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세운 메디칼이 사실 11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 전문가니까 직접 상세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신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신우님 이거 주사기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가셨죠?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사기 관련된 종목은 한 번 더 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네, 일단 백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백신이 결국 콜드 체인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기로 이제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이 네네. 지금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승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부각받는 게 콜드 체인. 그다음에 이제 주사기 관련주. 저 이거 두 개밖에 네네.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세운 메디칼 우리 시청자님 평단까지 반등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네. 어차피 주가라는 것 자체가 외봉을 그리고 빠질 수가 없어요. 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쌍봉을 그리든 쓰리봉을 그리든 이렇게 한번 고점 패턴을 만들어 주고 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세운 메디칼 보면 지금 외봉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상승을 시켜주고 또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21선 이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빠지는 흐름에서도 거래량이 없이 빠졌단 말이죠. 만약에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하락을 했으면 저는 이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순환매 장세에서 또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네네. 부분 보면 남들이 봤을 때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 고점 부분 아니냐, 이거 이제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상승 패턴이 상승한 종목들 패턴이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살짝 눌리더라도 결국에 홀딩을 하는 전략이 제가 봤을 땐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 듭니다. 사실 이런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고점에서 잡았나? 이거 좀 더 놔두면 뭐 더 크게 하락해가지고 뭐 20% 30%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어차피 지금 순환매 장세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없이 하락한 정황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일단 8,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함부로 손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일단은 21선 한 6,300원 라인대 6,300원 라인대 이탈 안 하는 선에서 홀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한 8,000원 돌파 시
만약에 뭐 대량 거래량 돌파하면 뭐 추가적으로 보시되 좀 이제 윗골 거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사기 관련된 종목은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떻게 눌리나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8,000원으로 잡아줍니까? 네네. 우리 씨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네, 단기적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딱 단기적으로 본절이나 수익 줄 때 빠져나오는 처리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장기 포지션 간다면 목표 또 크게 잡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시청자 봤을 때 딱 단기적이기 때문에 한 8,000원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8,000원 매물대거든요. 세운 메디칼이 장기적으로 봐도 결코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지금 테마성으로 상승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네.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그래야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세운 메디칼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 뭐 8,000원 보고요. 아래 구간으로 6,300원 지지되는지 여부 체크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고민되시나요? 네, 대한광통신이고요. 대한광통신 매수 네네. 가격과 비중은요? 네, 매수가 5,500원이고 비중 40%입니다. 예, 대한광통신 매수 가격 5,500원에 비중 40% 두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한 번에 이렇게 비중을 두신 걸까요? 아니, 오랫동안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예. 하여튼 오랫동안 오랫동안 그랬어요. 비중 조절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기회를 한번 놓쳤어요. 팔 기회를.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광통신 오래 보고 계셨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그 5G 대한광통신 투자를 하셨네요. 네네. 네, 제가 봤을 때 한 2019년도쯤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혹시? 네, 작년에?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했는데 기회가 온 거를 7,000원, 네네. 8,000원 할 때 안 팔아가지고 네네. 뚝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지금 대표님 그때 네. 3,500원 할 때 제가 한 4개월 전에 상담을 한번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얘기대로 진짜 3,200원에 매수 하다가 곧 딱 바닥 찍고 올라가더라고요. 5,000원까지. 그렇죠. 딱 5,000원 올라왔죠, 그렇죠. 네. 팔라 그랬는데 네네. 본전이 안 되다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네네. 아까워가지고 안 팔았더니 도로지 4,000원이 된 거예요. 아유, 아깝네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예, 예.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 길게 투자를 하셨잖아요. 예예.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 보시면요, 5,500원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요. 지금 무엇을 봐야 되냐면, 네네. 중국에서 대규모로 이제 5G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5G라는 산업 자체가 제품 네네. 수명 주기론상으로 봤을 때 도입기 부분이란 것이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마 주가가 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네.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가격대가 계속 일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3,500원과 4,000원 사이에서 지금 몇 개월째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월 동안 계속 네네. 같은 자리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그렇군요. 종목을 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주가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슈가 네. 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정고점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7,000원, 6,5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5G 통신망을 구축하려면 광통신이 필수란 말이죠. 아, 인터넷에 그래요?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네네. 이 상당히 필요한 기술력이고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그런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뭐 KMW나 이런 종목들 뭐 5G 관련된 종목으로 2,000%, 3,000% 이렇게 갔잖아요.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네네네. 근데 그런 회사들보다 저는 대한광통신이 5G 분야에 있어서는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핵심 정책 자체가 공공 네네. 와이파이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 와이파이를 좀 이제 되게끔 공공장소에서도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인데 그거 관련된 종목도 대한광통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씨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겠고 매월 달까지 내년 말씀하세요 먼저. 네, 예, 아마 미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내년 봄이나 3, 4월 정도 예, 되면 예. 또 정책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좀 이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내년에 또 저 중국의 뭐 전인대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슈들 좀 이제 보시거나 또는 이제 SOC 관련된 투자 부분 그런 부분들 보시면요. 충분히 네. 이제 5G 구축망 부분, 통신망 부분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우리 시장의 목표가 크게 잡으셔가지고 6,500원, 7,000원까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저번에 네. 7,200원 하라 그럴 때 내가 못했는데 배짱이 없어서 네네. 요번에는 한 내년 상반기만 내가 본다 충분히 잡으면 되니까. 네네. 예, 여유장은 조금 자금 있어요. 되시면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네. 한 매수단가를 어느 정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조금만 더. 만약에 산다면? 만약에 네, 평균가가 좀 낮추려고. 만약에 네네. 추가 매수하신다면 네네. 매수 단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네. 일단은 지지구간 3,000원대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000원까지 다시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모르죠. 시장이 갑자기 또 불리해지거나 시장이 예. 빠지게 되면 또 한번 밀리는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현재 또 네. 비중이 40%이시기 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웬만하면 비중이 예. 40%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산 투자 하시되 좀 네. 추가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것이 네.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혹여 시장이 좀 크게 하락해가지고 3천까지 밀리면 그때 이제 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000원요. 네네. 네. 3,000원까지 꼭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 네네. 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시청자님. 네, 대한광통신 알아봤고요. 저희 문자함에 있는 고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에 어떤 고민들 왔을까요? 보겠습니다. 종목 고민들 굉장히 많은데 오늘 LNF에 대한 고민 접수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풀어볼게요. 이분의 매수 가격은 7142원에 비중 50%입니다. 어떤 분들은 71,100원, 71,000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LNF에 굉장히 또 궁금해하신 분들 많네요. 네네, 아까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죠. 네, 그 대규모 납품 공급 계약 나와가지고 네. 상당히 12월 16일자 크게 움직였는데 사실 이미 뉴스를 뜨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상당히 이런 매매는 안 하신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6,400원 네. 5일선 지지하는지 지켜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외봉인데 쌍봉 그리는 거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런 데서 들어가야 돼요. 양봉 또 음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상승하는 겁니다. 네, 너무 고점권 자리에서는 좀 이제 뉴스 뜨고 들어간 것은 좀 이제 불리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6,450원 자리 지지하는지 지켜보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에 대한 가격 전략 여러분들 메모 잘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골라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제넥신에 대해서 풀어볼까요? 제넥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134,000원에 비중 50%입니다. 걱정은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추이가 궁금합니다. 제넥신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어떻습니까? 제넥신이 최근에 이제 백신 개발을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하락한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더 좋은 백신으로 또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백신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이루킨이라고 더 좋은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서 좀 이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파이프라인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제넥신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종목 골라보면 좋을까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정바이오 매수 가격 12,300원에 비중 10%. 음압 병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주가에는 반응이 없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또 이에 따른 걱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이죠. 네. 근데 생각보다 주가에 상승 탄력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뉴스가 조금만 더 얘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13,000원 목표가 보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정바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또 이러한 이슈를 기다려볼 수 있겠으니까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소원을 수익 전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의 극간 수익 도전주 첫 번째 종목 공개할 건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아, 예. 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요. 물론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용할 수 있는 뭐 식당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영업 중지가 된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편의점만큼은 네, 또 네. 이제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또 무인 편의점과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대면과 관련된 그런 부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에 집중해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이 비대면 사회에 새로운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KCS라는 종목입니다. 자, KCS. 자, 이런 종목인데, 자, 제가 최근 들어서 그 강조드렸던 ECS, 네. 그리고 링네트, 그리고 남광토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한번 뜨고 눌린 자리라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장대 양봉이 한번 발생되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또 눌려주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ECS 그리고 링네트, 남광토건과 매우 흡사한 대량 거래량 캔들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키오스크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데요. 결국에 이제 코로나 끝나도 제가 봤을 때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활성화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와 관련해서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실적도 상당히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요. 월봉상 흐름이 지금 거의 뭐 3년 동안 지금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줬거든요. 3년 동안 박스권 흐름 만들어주고 이번에 이제 신뢰성 높은 박스권 돌파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봉상 흐름 보시더라도 거래량 없이 쭉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또 이제 편의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 관련된 이슈로, 무인 편의점 관련된 이슈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이슈로 또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손절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목표가는 일단은 8,000 이상 보고 있습니다. 8,200원. 자, 8,2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자, 목표가 8,2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6,000원. 6,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릴 테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비대면 그리고 이제 무인 편의점 관련된 이슈 한번 선침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어차피 지금 대부분 종목 다 테마를 선침하면 단계 빠르게 수익 난다 말씀드렸죠. 테마를 한번 선취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KCS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 보이던 이런 키오스크 매장 같은 것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무인 편의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을 두고 있는 무인 편의점에 대한 키워드를 주셨고요. 관련 전략은 바로 KCS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8,200원,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극간! 화이팅을 외치며 두 번째 종목 알아보러 갈게요. 두 가지 힌트로 좀 풀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좀 이제 편의점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집중. 네, 그렇죠. 편의점과 관련된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 대량 거래량이 한번 발생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 뜨고 눌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네, 제가 아까 캔들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편의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캔들 패턴도 상당히 지금 시점에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 두 번째 극한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보시라. 방송 끝에 공개된 한번 기대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메거사 전문가의 캔들 패턴이 보여져 있는 종목 전략이 또 두 번째 극한 수익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메거사 전문가가 ECS 그리고 링네트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을 맞히면서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이 종목의 전략을 발굴해내셨는데요. 과연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채널 고정해 보시고요. 돌아오는 코너에서는 이 시간에만 특별히 만나볼 수 있는 우리의 매매 스킬을 키워줄 아메거사 전문가의 강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면서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이 스튜디오도 상당히 좀 춥습니다. 일단 2020년도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2021년도가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 2020년도에 뭐 큰 수익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집중하셔가지고 2021년도에 좋은 수익 한번 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 주제는요, 2021년 1월달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극한 수익을 5월달부터 출연해가지고 많은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특히 저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센트라모텍 추천드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리고 9월달에는 DIC라는 종목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상한가지 3방이나 나온 그런 시점인데, 그 두 개의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당장에 2021년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1월 달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이슈가 급등을 할지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명한 자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1월달의 역사, 2월달의 역사, 3월달의 역사, 항상 달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정확하게 공략하신다면 이번 1월달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벤트? 바로 이 글로벌 이벤트. 이 글로벌 이벤트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뭐 미국 경제가 괜찮아진다, 뭐 코로나 이제 끝나간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제로금리를 안 하고 이제 금리를 좀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유동성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장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해 준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대규모 자산 매입도 계속 유지를 해주겠다, 양적 완화를 계속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자산 매입을 해버리면 결국에 이제 달러 가치가 내려간단 말이죠. 달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유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자, 돈을 푸는 자리를 보셔야 돼요. 자, 2008년도, 2009년도 때 이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났었죠. 자, 이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자, 벤 버냉키 의장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 나왔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무엇을 했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한 4년 동안 상승하고요. 지금은 양적 완화하고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증시가 상승하면 3년 내지 4년 동안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어요. 자, 그리고 이때는 이제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혁신적인 장세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3차 혁명에서 4차 혁명으로 넘어가는 그런 혁신의 장세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020년도에 어떤 글로벌 이벤트가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달부터 12월 달을 분석해 보면 국내에서 발생한 이슈보다 이 글로벌 이벤트가 이 외국에서 발생한 이슈가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이런 이벤트들을 보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월 달, 이번 연도 1월 달에는 2020년도 1월 달에 미국이랑 이란이랑 싸웠죠. 그래가지고 흥구석유 100%, 중앙에너비스 100%, 단기간에 그냥 일주일 만에 100%씩 싸버렸잖아요. 그쵸? 미국이랑 이란 싸우면서 이거 국내에서 싸운 게 아니라 어디서 싸웠다? 해외에서 싸웠잖아요. 그쵸? 미국이랑 이란의 싸움,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이거 관련된 종목들 100% 넘게 상승했어요.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종목들, 유니온 머티리얼, 그런 종목들 어떻게 상승했죠? 단기간에 300~400% 그냥 쫙 싸버렸단 말이죠.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 우리나라에서 싸운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싸웠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이벤트, 외국 뉴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됐을 때 국내 이슈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눈여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자, 바이든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뭐 동국 SNC, 유니슨 이런 종목들 다 200%, 300%, 800%씩 쭉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글로벌 이슈였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싸웠던 한일 분쟁. 여기서도 모나미, 신송통상 이런 종목들 크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죠? 글로벌 이벤트. 일본이랑 싸웠으니까 글로벌 이벤트죠. 자, 그리고 기생충. 바른손이 몇 프로 올라갔죠? 단기간에 200%, 300% 쫙 싸버렸습니다. 왜? 미국에서 상 받았으니까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우리나라에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미국, 글로벌.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단기간에 200%, 300% 쏴버렸고요. 방탄소년단 어디서 컴백을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컴백했습니까? 미국에서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뭐 DPC 그런 종목도 쭉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발생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저 중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발생했던 글로벌 이벤트죠.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백신 관련된 종목들 다 싹 다 1000%씩 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슈보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벤트의 종목들이 훨씬 크게 움직인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꼭 눈여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도 결국에 이런 글로벌 이벤트들을 눈여겨보신다면 그럼 수익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월 11일부터 14일, 2021년 1월 11일부터 1월 14일 날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 어디서 하냐면요. 자, 보시면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제약 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로 매년 1월 어디서? 미국에서 개최된대요. 미국에서. 자, 말씀드렸죠.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싸우면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미국 글로벌 이벤트죠. 그렇죠? JP모간 헬스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글로벌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최대 이벤트예요. 예, 제약 바이오 최대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이 부분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한다고 1월 11일 날 이 관련된 종목도 찍으면 그때는 고점입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찍어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명자 역사를 통해 배운다. 자, 과거에 2020년도에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종목들을 크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2020년도입니다. 2020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이슈로 단기간에 그냥 100% 상승했어요. 왜냐? 글로벌 이벤트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약 바이오 이벤트가 아니라요. 저기 미국에서 하는 제약 바이오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냥 100%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빠르게 상승해. 그렇죠? 미리미리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이슈를 미리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여기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할 때 다 팔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이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하는 날짜에 사는 게 아니라요. 하기 전에 사서 할 때 팔아먹어야 돼. 아시겠죠? 자, 앞타바이오 단기간에 100% 상승한 거 우리 개인 투자 보셨고요. 자, 그리고 ABL 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이중항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단기간에 120% 상승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한 달 만에 쭉 상승한 거 보이시죠? 자, 한 달 만에 120%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차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번에 원래 1월 달에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한다고 했다 또 밀려 6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로 밀렸다는 거 알기 때문에 6월 달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냥 다 사놓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사놓고 시작하면 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투자들은 한다고 하니까 그냥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들 사러 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사서 남들이 팔 때 매수를 하고 남들이 살 때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셔야 돼요. 이것도 단기간에 120% 상승해버리죠.
자, 상당히 빠르게 상승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트론입니다. 자, 페트론도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도 단기간에 그냥 100% 쫙 쏴버려요. 자, 이미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한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 다 갖다 파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기에 100% 상승하죠. 국내 이슈라면 20%에서 30% 찔끔 올라갈 거. 외국 이슈라 말씀드려요. 글로벌 이슈는 100% 상승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 집중하셔야 되겠고, 알테오젠 마찬가지입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으로 단기간에 100% 쏴버리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셔야 된다? 글로벌 이벤트.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약 바이오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에서 하는 제약 바이오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셨죠? 2020년도만 하더라도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에만 집중하신 개인 투자분들 돈 많이 벌었단 말이지.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하자. 바로 1월 달에 있는 이 미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이벤트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을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 개발하는 업체 이거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수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 방송 끝나고 바로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가격 전략을 공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확실합니다. 글로벌 이벤트. 우리 개인적으로 집중하셔야 되겠죠. 이 종목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2021년도에 상한가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상당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아마 2021년도를 좀 빠르게 좀 긍정적으로 출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부분 보셔야 되겠고, 자,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공개다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도 가능하고요. 일요일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어떤 종목인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벤트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 외국인들이 벌써 냄새 맡고 대량 수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센트럴모텍, DIC 다 지금 급등했죠. 제가 추천드린 거. 이 종목도 자신 있다 말씀드리겠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종목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암행어사 전문가의 특별 강의 만나봤는데요. 오늘 푸짐하게 종목 전략이 준비되어 있네요. 극한 수익 도전주 2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따른 종목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일지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도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극한 수익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참여할 수 있는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으니까요. 버튼 클릭하셔서 암행어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푸짐한 종목 전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한 종목 전략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반사이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전략 푸짐하게 챙겨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한 수익 오늘 저희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극한 수익은 MT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